안녕하세요. 마리비즈입니다. 공유 경제의 핵심 키워드, 공간 대여업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1세기의 핵심 키워드, 공유 경제죠.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서 쓰는 개념으로 물품은 물론 서비스까지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공간 대여는 말 그대로 공간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티룸,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렌탈 스튜디오,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대표적인 공간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여러 명이 한 집에 함께 사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는 것에 비해서 저렴한 월세를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부엌, 라운지, 샤워실, 화장실 등을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 근처에 기숙사 형태나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일반 임차주택에 비해서 월세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혼자 거주하는 것에 비해 사람 간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의 80% 이상이 여성 전용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1인 거주 여성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바로 에어비앤비가 두 번째 종류입니다. 호텔, 리조트 등의 관광지 위주의 숙소가 아닌 현지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에어비앤비는 가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각광받고 있죠.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가이드라인대로 숙소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없다고 해도 호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경우 불법적인 요소가 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도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원룸 및 오피스텔은 등록이 불가하다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단속 등이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사업 초기 상태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 번째, 모임을 위한 공간을 대여하는 파티룸입니다. 시간당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생일 파티, 프로포즈, 동창회, 요즘엔 브라이덜 샤워 등등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라도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장 입장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또한 청소비 보증금 개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투숙객들이 좀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리를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1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다 보니 매 건마다 청소 등의 관리에 좀 일정 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소해야 되는 등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대여업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비즈입니다.